자,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핵심 정리집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신제도주의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핵심 정리집에 여기서부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자, 신공공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밑줄 한번 치시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자, 발달 배경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됐죠. 케인지안 밑줄 끝에 반대 동그라미. 다시 뭐라고요? 케인지안을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 또는 신공공관리는 밑에 신자유주의 동그라미 공급 측면, 이걸 이제 수요 측면으로 놓기도 합니다. 수요 측면은 케인지안이고요. 신자유주의는 무슨 측면 경제학? 공급 측면의 경제학 됐습니다. 제3의 길 동그라미 3번, 제4번 제3의 길은 유럽 좌파 동그라미. 유럽 좌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응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죠.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정부 기능 재조정에서 스티어링 된 로링, 촉매적 촉진적 동그라미. 많이 보죠 이거? 스티어링 된 로링. 자, 조직에서는 거기 책임 운영기관 밑줄.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무슨 기능을? 결정 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 집행 기능을 책임 운영 기관.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쓰실 분들은 결정 기능은 아니고 무슨 기능? 집행 기능을 책임 운영 기관을 했다는 것이고, 때로는 동그라미 2번 학습 조직도 NPM적 개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알았죠? 학습 조직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인사에서는 경쟁 동그라미 3번 성과급 잘 아시죠? 재무에서도 자율성이 있고요. 2번이 많이 나오죠. 비용보다는 성과, 결과를 강조한다. 비용 절차는 여기서 맞지 않고요. 성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성과, 결과를 강조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동그라미 3번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책임 통제에서 산출, 결과 동그라미 옆에 투입, 절차, 과정, X.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NPM은 투입, 절차, 과정보다는 반대말, 성과나 결과를 강조하죠. 한계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손상, 그 형평성 위에다가 공공성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요 말을 거의 행정학자들은 같이 씁니다. 공공성, 책임성, 민주성, 형평성. 자, 디커플링 밑줄 분절화. 그러니까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 그랬죠. 분리해서 이거 양자가 따로 노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디커플링. 커플링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디커플링, 분절화. 경제학에서는 이걸 탈동조화라 그러고요. 같은 말이 옆에 파편화 한번 써보세요. 파편화 됐습니다. 파편화. 자, 그 다음 밑에 고객 동그라미. 그죠? 옆에 시민 쓰시고, 시민 밑에다가 MPS 써보세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은 MPS고, 고객으로 보는 건 MPM이죠. 혹시 전통행정학에서는 국민을 뭘로 보죠? 여러분들이 전통행정학에서는 선거가 있는 4년에 하루만 주인이다. 왜? 그때는 유권자라 그러죠. 유권자. 전통행정학에서는 국민을 유권자로 보고요. NPM에서는 고객으로 보고, 시민. 더 심하게 쓰면 주권자라고 그러죠. 또는 소유자라 그럽니다. NPS에서는 주권자나 소유자라 그러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게 안 오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죠. 오스본과 게블러는 Reinventing Government라는 책에서 여기 나있죠. 촉매적 정부, 스티어링 된 로링, 촉진적, 촉매적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본은 5C 전략을 또 얘기하겠죠. 그죠? 5C 전략, 핵심 전략, 결과 전략, 핵결고, 고객 전략, 통제 전략, 문화 전략, 이렇게 해서 5가지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국정 관리. 의에서 동그라미 3번.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동시에 극복. 다시 뭐라고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고 밑에 대의민주 한계를 지적한다. 그죠? 이걸 항상 나오는 건 여러분 뭐라고요? 대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대의민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공공문제 해결을 강조하죠.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협력 네트워크 밑줄 민간 파트너십 유기적 결합관계 이런 표현들은 뉴가버넌스의 특징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2번이죠. 사회 신뢰. 3번 토론과 협상은 여러분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적인 거죠. 그죠? 과정. 그래서 분권화를 통해서 토론과 협상 과정을 강조하죠. 정치적 이해관계 4번이 중요하죠. 맨 끝에 재정치와 MPM은 무슨 정치와 탈정치와 신국정 관리는 재정치화를 강조하죠. 재량 분권화가 나와 있습니다. 공원 한계를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이 피터스의 5가지 정부 모형은 여전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참시 탈신 4가지 모형 구관정공인데 그 암기법은 필요 없고요. 참고로 여러분 그냥 참여 모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참여 모형 위에다가 그냥 NG라고 써보세요. 참여 모형은 그냥 몰라도 그냥 느낌에 뭐라고요? 뉴가버넌스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장 모형하고 탈내부 규제 모형하고 신축 모형은 MPM으로 이해하면 돼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 모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4번 아른슈타인 죄송합니다. 가이 피터스 한번 읽어봅시다. 여전히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의식은 그 모형의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참여의 반대말은 뭐죠? 혼자 다 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권위, 직권, 하향 이런 단어들이죠. 그죠? 그럼 이제 구조는 참여하려면 시민 참여는 시민원자, 평면 조직, 팀 조직, 다시 평면 조직, 팀 조직은 참여가 가능한 조직 구조죠. 됐습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이죠. 팀제. 결정은 참여를 많이 하면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대화, 토론, 협상. 공익은 참여죠. 밑에다가 뭐 혹시 하나 문제점이라고 해서 쓰면 참여 모형은 문제점 뭐겠어요? 참여를 너무 많이 하면 그죠? 타이밍 상실. 그죠? 이해되죠? 대화를 너무 많이 하면 빨리 결정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결정에 타이밍을 상실할 소지가 있죠. 시장 모형, 시장은 경쟁이죠. 경쟁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의 반대는 뭐죠? 독점이죠. 경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조는 민영화 민간이타, 경쟁적 관리는 내부 시장화, 개방형 임용, 성과가 전부 다 경쟁체제죠. 가격, 그렇죠? 정책 결정은 가격,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을 달성하는 거죠. 됐습니다. 문제점 밑에 문제점에 시장 실패라고 적어보세요. 탈 내부 규제 모양입니다. 내부 규제, 내부 규정이죠. 됐습니다. 탈 내부 규정은 저통제라고 하기도 하죠. 무슨 모양? 저통제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통제 모형. 내부 규제를 줄이면 재량을 부여하는 거죠. 특이한 게 구조개혁이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구조개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들이 이거는 이제 관료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정책 결정한 역동성, 관료들의 역동성, 창의성, 공익기준. 이 탈내부 규제 모형의 문제점은 행정부패입니다. 이기적인 관료들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관리개혁의 행정윤리를 강조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신축의 반대말은 뭐죠? 경직적이다, 항구적이다. 그죠? 그래서 구조는 임시, 가상, 임시 전부 다죠. 신축적인 거, 계약직.
신축적이란 말은 실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 신축 모형의 문제점은 안정성이죠. 안정성 상실 또는 사기저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신축 모형이 가장 싫어야 되죠. 말씀드릴까요? 2, 3년 공부해서 공무원 붙었는데 3년 계약직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 신축 모형은 계약직을 많이 뽑아다 쓰겠다는 거죠. 왜요? 언제든지 일 필요 없으면 자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세계연령에 넘어가시고 아른슈타인의 시민참여 8단계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조치 끊고 정삼류 끊고 협권통 조치 정삼류 협권통입니다. 비참여는 뭐라고요? 조작과 치료. 형식 참여는 정보 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 단계는 협동 단계, 권한 위임 단계, 주민 통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단어만 외우면 돼요. 알았죠?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항상 이런 거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때는 중간 거는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맨 밑에 거하고 맨 위에 게 많이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규범적으로 당연히 맨 위에 걸 외워야 되죠. 그죠? 주민 무슨 단계? 권력 단계.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 결정 집행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무슨 예산제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바로 여기 단계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보다는 최근에는 OECD 정협결 다시 정보 제공 협의 결정 또는 정참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웨이는 일방향적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청주시청에 소식지가 와 있죠. 그건 정보 제공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클레임을 걸 수가 없잖아요. 협의는 쌍방향적입니다. 쌍방향적. 여러분들이 질의를 올리면 밑에 댓글이 달리죠. 주고받는 거죠. 쌍방향적이라면 실질적인 주민 권력 단계는 바로 주민 참여 예산이나 공론조사, 주민투표 등이 되겠죠.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3번. 자, 결정의 능률성 집행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갑시다. 자, 능률적 대안이라고 했을 때는 시민 참여가 능률성을 제고하죠. 맞죠? 근데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참여가 많아지면 좀 결정이 늘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능률성이 저하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헷갈리게는 전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7번이죠. 간접민주를 대체합니까? 보완합니까? 보완한다. 대체 X 보완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사회자본.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쭉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특징을 말합니다. 90년대 이후 동그라미. 요거 시험 났죠? 언제 강조됐다? 90년대 이후에 강조되었습니다. 부르디에라는 교수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즉 개인이 가지는 결사체지만 실체적이고 잠재적인 다시 뭐라고요? 실제로 이용할 수도 있고 언젠간 이용할 수 있는 뭐라고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산.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거? 보이지 않는 경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거리를 걸어가더라도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도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지면 도와준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무슨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찰. 실제로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측면이죠? 잠재적 측면이죠. 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이죠. 자, 미시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관계망이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연계망입니다. 다시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이용만 안 할 뿐이죠. 밑에 호혜규범 평등 공동체주의를 확립합니다. 제가 이해 안 되면 무슨 사상? 경로사상. 다시 뭐라고요? 경로사상.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습득하는 거죠.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정신이죠. 이 호혜 규범이 진짜 좋은 거죠. 왜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안 일어나 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비난을 가할 수 있어요? 문화적이거나 도덕적인 비난을 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서 가장 좋은 말 뭐라고요? 옆에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단기 이기 쓰시고 하살표 장기 이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 써놨네, 그죠? 자, 무슨 규범 때문에? 호혜 규범 때문에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뭘로 바꿔줘요? 장기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바꿔주는 거죠. 뭐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쓰레기를 도로에 안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과태료가 무서워서 아니라 불특정 누구가 쳐다보고 도덕적인 비난을 할 것 같은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규범 때문에 그런 거죠. 단기적으로 내가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지만 쓰레기를 가져와서 집에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시민관여 넘어가시고 결사체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수평 밑줄, 브릿징 밑줄, 교량형 밑줄, 도움이 된다 밑줄. 수직은 본딩이죠. 본딩은 묶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속형이죠. 결속형. 사회 자본 형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혐, 여혐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죠. 남자 커뮤니티, 여자 커뮤니티 이런 거는 본딩이에요. 알았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 흔히 이야기하는 혈연, 학연, 지연은 본딩이죠.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사회 신뢰. 5번이 잘 나옵니다.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된다. 등가적 보상관계 아니다 밑줄. 바로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호혜 규범이 우리나라에 붕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혈. 사실 이 중에도 헌혈 많이 안 해보셨죠? 제가 저번에 경찰 면접하면서 공공봉사심이 높다는 데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그죠? 봉사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봉사심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놓으면 헌혈 50장.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헌혈 50번 했으면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바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면접 시장에서 전설적인 얘기했나 제가? CU에 어떤 면접을 가는 학생이 다 뭐 학점도 낮고 그랬는데 딱 뭔가를 한 번 보여줬더니 모든 면접관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합격시켰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알아? 저는 CU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CU 포인트 10만 포인트. 그러니까 CU 것만 사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바로 박수 치면 너 합격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도 뽑아줄 것 같아. 그럼 이제 뭐 CU의 뭐 과거 제품의 히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뭐가 안 좋은지 이런 거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뭐 지어낸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었던 얘기 중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였어요, 그죠?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등가적으로 보상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헌혈 많이 해도 평생 헌혈 한번 뭐 여러분들 보상 안 받고 그죠?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가 많으면 형성된다면 사회 자본이 높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6번 약한 연대의 확산은 가외성을 최소화시킨다. 요걸 이해해야지만이 행정학에 완벽하게 이해됐다고 할 수 있죠. 약한 연대는 여러분 본딩이에요, 브리칭이에요? 브리칭이죠. 왜 이게 위크타이죠? 여러분들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가고 마고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죠. 근데 본딩은 그게 안 되죠. 혈연, 학연, 지연은 안 오면 전화해서 뭐 빠따도 때리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압력을 넣죠. 이게 약한 연대가 많다는 거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자본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6번을 심하게 의역하면 뭐라고요? 사회 자본은 보이지 않는 경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잘 돼 있으면 여러분 경찰 공무원을 뽑을 이유가 없어지죠. 점점 경찰의 역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CCTV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 자본이 파괴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선순환적 관계 잘 알 거고요. 순기능에서 경제 발전의 미싱 링크 3번 맑은 공기 공공재 사회적 갈등 조정 됐습니다. 5번 나와있죠. 단기 2기를 장기 2타로 바꿔준다는 거죠. 특히 호혜규범이나 결사체 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일요일날 그냥 런닝맨 보고 놀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친구가 동호회하는 친구 게다가 썸 타고 있으면 더 완벽하죠. 자원봉사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나의 단기적이고 이기적 행동 뭡니까? 오늘 쌩 까고 집에서 쉬는 거지만 장기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역기능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로 설명이 없다. 1번 2번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3번 이게 이제 3번도 중요하죠. 부정적인 효과 특히 뭐요? 부정적 효과 위에 쓰시죠. 수평이겠어요? 수직이겠어요? 수직, 본딩, 결속형, 스트롱타이는 사회 전체의 통합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일배, 오마드,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것들은 사회 공동체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됐습니다. 그죠? 1번, 2번과 파생되는 질문이 4번이죠. 그죠? 형성 과정도 없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성 전략에서 1번의 끝에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안 돼요. 정부 주도는 안 되고 수평적인 참여, 법제도의 공정성 됐습니다. 넘어가시죠.